안녕하세요 친구. 좋은 하루 되세요.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IF-X 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기술진 30명이 27일 밤 한국행 여객기에 올랐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작년 3월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경남 사천에서 자국민 기술진 114명을 불러들인 지 1년 5개월 만에 공동개발 사업이 재시동을 걸게 됐다. 27일 방위사업청,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KF-21 사업에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기술진 30명이 이날 오후 9시 50분 현지 시간 자카르타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타고 출발했다. 앞서 33명이 이달 10일 한국 근무를 위한 비자 발급을 대사관에 신청해 최근 비자를 발급받았으나 3명은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로 1차 한국행 명단에서 빠졌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을 위해 2016년 하반기부터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기술자 114명을 파견했다가 작년 3월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전원 철수시킨 뒤 발을 뺀 상태였다. 30명 가운데 일부는 철수했던 인력과 동일하고 일부는 새로운 인력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복귀하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은 30여 명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100여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기술진은 한국에 도착 후 2주 격리를 거친 뒤 현장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KF-21 IF-X 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 8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개발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화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더니 현재까지 7,040억 원이 연체됐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요청으로 분담금 재협상 진행 중 국방부 장관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장관으로 바뀌고 코로나 사태까지 터지면서 타결이 안 된 상태다. 프라보워 장관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박태성 대사, 정연수 국방무관과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 우호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다. 이어 올해 4월 시제 1호 기출고식을 계기로 방한한 뒤 개발 사업에 계속 참여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양측은 조만간 재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며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술진부터 일부 한국에 들여보내 공동사업의 의지를 보여주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작년부터 정부 예산 대부분을 코로나 사태 대응에 쏟아 신수도 건설 등 대다수 SOC, 사회기반 시설,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끝까지 같이 가려는 군. 최근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재개했지만 약속했던 분담금은 여전히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최근 기술진을 복귀시키는 등 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모습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외교 국방 당국은 지난 24일 외교 국방 2+2 국장급 고위관리 회의를 열고 KF-21 사업이 결실을 보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3월 철수한 인도네시아 기술진 일부도 다음 달 중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개발 현장에 복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약속했던 분담금은 여전히 완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위사업청, 방사청, 이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총사업비 8조 8천억 원, 위 20%인 약 1조 7,338억 원을 개발 단계별로 납부하기로 했다. 당초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투자금을 조건으로 시제기 1대화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 하반기부터 경제난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뤄왔다. 2019년 초 미납금 중 일부인 1,320억 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면 인도네시아가 현재까지 낸 분담금은 2,272억 원에 불과하다. 프라보워 수비한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월 KF-21 시제 1호 기출고식에 맞춰 방한한 것을 계기로 분담금 협상 재개에 합의했지만 별다른 소식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측이 KF-21 개발 사업 지속을 단보로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분담금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거나 완납 시기를 2028년에서 2031년으로 늦추는 방안 등이다. 인도네시아가 우리 정부에 50억 달러, 약 5조 8만 5,400억 원, 위 차관을 제안했다는 설도 나왔다. 방사청 측은 이에 대해 프라보워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에 분담금과 관련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공식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2018년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을 조정해달라고 한 바 있어 분담금 감액 등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관 요구 금액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얼마를 해달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KF-21 공동개발이 지지부진한 사이 경쟁국인 프랑스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에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는 계약은 지난해 10월 프라보워 장관이 프랑스를 방문해 플로렌스 팔리 프랑스 국방장관을 만난 뒤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프랑스 현지 매체는 인도네시아에서 라팔 전투기 48대 도입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프랑스는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거래 과정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인도네시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라팔 전투기를 구매해도 KF-21 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낙관적인 입장이다. 라팔 전투기 도입은 인도네시아 공군 전력 공백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KF-21 공동개발과는 별도의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분담금도 경제적인 이유로 미루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고가의 라팔 도입과 KF-21 공동개발을 함께 추진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군 당국이 인도네시아와 함께하는 이유는 이번 사업의 성패가 개발 완료 이후 전투기 판매 실적에 달려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투기는 300대 이상 생산해야 수지타산이 맞는데 우리 군에 납품할 물량 120대로는 손익분기점에 훨씬 못 미친다. 첫 국산 훈련기 KT-1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등을 구매한 인도네시아를 우선 공략해야 이를 거점으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KF-21을 판매할 수 있는 셈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중국, 일본마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상황에서 4.5세대 제한적 스텔스 성능 전투기인 KF-21을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은 동남아시아와 중동 정도라면서 개발 이후 수출을 위해서라도 4년간 계속되고 있는 분납금 미납 문제에 대한 양측 정부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